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자폭형 드론 기술을 이전받은 뒤 곧 자국 내 공장에서 이 드론을 직접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가 이전한 게란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 136을 개량한 모델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이란, 북한 3국이 드론 기술을 공유하며 유럽과 중동에 이어 동아시아까지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마크는 러시아가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미사일 개발까지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도 이미 지난 6월 북한의 게란 드론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군부대의 자폭형 무인기 개발과 생산을 확대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일대에 드론 생산 및 시험 비행 시설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조법을 익힌 노동자들이 투입됐고 러시아 교관들은 원산과 평양 인근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FPV 드론 조종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설계와 생산, 운용 전술까지 통합된 패키지 이전으로 평가됩니다. 게란 드론은 길이 약 3m, 무게 200에서 250kg으로 최대 50kg 탄두를 싣고 시속 200km로 2,5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로켓 엔진을 장착한 개량형은 시속 5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드론은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 탐지는 가능하지만 낮은 단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 벌떼 공격 방식으로 적의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2,700대가 넘는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신미국 안보센터는 이란, 러시아, 북한으로 이어지는 기술 확산은 단순 거래가 아닌 전략적 확산이라며 중국까지 포함한 4국을 혼란의 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토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민간인을 희생시킨 드론이 한반도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건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이 빠르게 드론 전력을 확충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기술 확산 방지 정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자폭 드론을 자체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기존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한국, 일본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생명공학기업 이제네시스의 돼지 신장 이종 장기 이식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가 첫 허가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임상은 50세 이상 말기 신부전 환자 가운데 투석에 의존하는 환자 최대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네시스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한 뒤 24주간 안정성과 효능, 내약성을 평가합니다. 돼지 장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과 크기와 기능이 유사해 거부 반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번식력이 뛰어나 장기 공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네시스는 돼지 장기에 3가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 안정성을 확보했고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유전자 3개를 제거했으며 인간 유전자 7개를 삽입해 염증과 면역 반응을 조절했습니다. 회사 측은 3가지 편집 기술을 모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승인 배경에는 실제 임상 성과가 자리합니다. 올해 1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7세 팀 앤드루스 환자가 7개월째 투석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 최장 기록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이식 후 6개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이를 넘겼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환자도 이식 후 일주일 만에 퇴원해 9월 14일까지 생존 3개월을 맞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수술입니다. 이는 임상시험 단계의 약이나 장기, 치료법을 마지막 수단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승인을 받은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는 최대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합니다. 돼지 유전자를 4개 제거하고 인간 유전자 6개를 추가한 신장을 사용하며 이식 후 과도한 성장 억제를 위해 관련 유전자를 불활성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 제네시스는 소형 돼지 품종을 활용해 장기 크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80만 명 이상이 말기 신부전을 앓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로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는 2만 8천 명에 불과합니다. 장기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제네시스의 마이크 커티스 CEO는 이번 임상은 전 세계적인 신부전 문제 해결에서 돼지 장기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이종 장기 이식 실현 가능성을 한층 앞당겼다고 평가합니다. 돼지 신장이 인류의 만성적 장기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덤처럼 하얗게 변한 제주 서귀포 앞바다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섬과 문섬 등 보호구역에서조차 산호들이 집단적으로 죽어가며 다이버들의 눈앞에는 형형색색의 산호 군락 대신 하얀 무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도를 넘는 고수온이 2달 이상 이어지자 산호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고 올해는 저수온과 고수온이 교차하며 저염분 현상까지 겹쳐 생태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024년의 바다는 국립수산과학원 관측 사상 최장인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문섬의 빛다풍 돌산호는 90% 이상이 백화됐고 범섬과 서건도의 연산호 군락도 조직이 흐물거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복, 소라 같은 냉수성 자원은 줄고 성게가 늘어났으며 아열대 어종이 유입돼 어장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2025년에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겨울 저수온, 여름 고수온과 폭우, 해류 변화로 저염분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복합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단일 요인보다 여러 요인이 겹칠 때 피해는 더 커지고 회복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강한 종만 살아남고 취약한 종은 급격히 사라지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 해안은 국내 최대 산호 군락지로 90종 이상이 서식하고 미기록종도 많습니다.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문섬, 범섬, 섭섬 일대는 세계적으로 드문 고위도 산호 군락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산호 피복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생태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산호는 바다 면적의 0.1% 미만을 차지하지만 전체 해양 생물의 25%가 산호에 의존합니다. 산란장, 서식처, 은신처, 먹이원 역할을 하며 어업과 관광업까지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산호 감소로 전복과 소라는 줄고 성게가 급증했으며 다이빙 업계에서도 바다가 왜 하얗냐라는 손님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 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 지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광 잠수함, 낚싯줄, 폐어구, 항만공사, 오폐수 유입 등 인위적 교란이 겹치면서 보호구역에서도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의 바다는 끓었고 25년의 바다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호의 죽음은 바닷속 풍경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제주는 더는 산호의 피난처가 아니며 산호의 목소리는 곧 바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산호 보호는 곧 바다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일 기준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가 9만 9,73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644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5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만 7,784명으로 남성 1만 1,979명보다 7.3배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80.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일본 최고령자는 나라현 가가와 시케고시로 114세이며 최고령 남성은 시즈오카현의 111세 미즈노 기요타카 씨입니다. 일본의 장수 사회는 주로 건강한 식습관과 낮은 비만율, 활발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붉은 고기 섭취가 적고 생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전 국민적인 소금 줄이기, 공중보건 캠페인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일본은 노인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많이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매일 3분간 진행되는 라디오 체조 같은 공동체 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입니다. 1963년 정부 집계 당시 100세 이상은 153명에 불과했지만 1981년 1000명, 1998년에는 1만 명, 2012년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관리 의식 향상이 이 같은 장수 현상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집계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2010년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으로 등록된 인구 중 23만 명 이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기록 관리나 가족들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사망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경로의 날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이날 새로 100세를 맞은 이들에게 총리 명의의 축하 서한과 은배를 전달합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5만 2,310명에 달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심장질환과 일부 암 사망률이 낮은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장수율이 두드러지는데 낮은 비만율과 생활 습관이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